제 이름은 김지수입니다. 아니, 이제는 최지수라고 해야겠네요. 오늘은 제가 30년 동안 숨죽이며 준비해온 복수가 완성된 날을 여러분께 털어놓으려 합니다.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부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35의 나이에 겨우 찾아온 행복이었으니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지수야, 축하해. 박미란. 제가 20년 넘게 비서로 모셔온 성진그룹의 사장님이자 한때는 제 유일한 친구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미란 언니, 와줘서 고마워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를 초대한 것도, 그녀가 온 것도 모두 이상했으니까요. 우리 사이가 친구라고 부를 만큼 가까운 사이는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녀는 샴페인 잔을 들고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수야, 너 정말 예쁘다. 드레스 잘 어울려. 고마워요, 언니. 그때였습니다. 콰직. 그녀가 들고 있던 것은 샴페인이 아니었습니다. 레드와인이었죠. 새하얀 제 드레스 위로 붉은 와인이 쏟아졌습니다. 마치 피가 번지는 것 같았습니다. 으악, 언니 뭐 하는 거예요?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지수야, 내 남편 될 사람. 사실은 내가 먼저 잤어. 어젯밤에. 세상이 멈췄습니다. 준호 그 사람 침대에서 내 이름 부르더라. 안쓰럽게. 그래도 남자는 다 똑같더라. 제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거짓말. 거짓말?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으면 물어봐. 아, 그런데 말이야. 그녀는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내 제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준호의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미란 씨, 미안합니다.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결혼식? 취소하는 게 좋을걸? 신랑이 도망갔는걸? 그녀는 킥킥 웃으며 문을 나갔습니다. 저는 와인으로 얼룩진 드레스를 입은 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제 인생을 처음 빼앗던 그날 말입니다. 1994년 겨울, 저는 10살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소망의 집이라는 작은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 얼굴도 모르는 채 버려진 아이였죠. 하지만 저에게는 희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에 걸린 비치 목걸이였습니다. 지수야, 이건 내 엄마가 너를 찾으러 올 때 필요한 유일한 단서야. 원장 선생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버려졌을 때 강보에 쌓여 있던 그 목걸이는 고급스러웠습니다. 선명한 빛이색의 은은한 광채가 흘렀고 뒷면에는 성진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 목걸이를 쥐고 기도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발 저를 찾으러 와주세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애들아, 큰일 났다. 성진그룹 회장님이 오신대. 원장 선생님이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성진그룹. 당시 한국에서 10위 안에 드는 재벌 기업이었습니다. 회장님 따님이 30년 전 유괴됐는데 최근에 사설 탐정을 통해 이 고아원에 있을 거란 정보를 입수하셨대. 그 아이는 비치 목걸이를 하고 있을 거래.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나야. 나잖아. 저는 제 목에 목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박미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야, 축하해. 드디어 부모님 만나는 거야. 미란이는 저와 같은 해에 고아원에 온 동갑내기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늘 붙어 다녔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비밀도 공유했습니다. 미란아, 나 떨려. 괜찮아. 분명 좋은 분들일 거야.
1시간 후 고아원 마당에 검은 세단 5대가 들어섰습니다. 뒷좌석에서 나이 지긋한 신사가 내렸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그분은 위험 있어 보였지만 눈가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최 회장님, 이쪽입니다. 원장 선생님이 그분을 안내했습니다. 아이들을 모두 모아주십시오. 제 딸은 비치 목걸이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 바뀌는 거야. 지수야,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미란이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지금? 미란아, 회장님이. 금방이야. 긴장돼서 그래. 같이 가자. 우리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미란이가 말했습니다. 지수야, 너 먼저 가 있어. 나 배 아파. 조금만 더 있을게. 괜찮아? 같이 있을까? 아니야, 괜찮아. 빨리 가봐. 회장님 기다리시겠다. 저는 혼자 마당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마당에 도착했을 때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최 회장님이 누군가를 끌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내 딸, 내 딸. 그 품에 안긴 아이는 박미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에는 제 비치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저는 중얼거리며 제 목을 더듬었습니다. 목걸이가 없었습니다. 미란이, 그게 내 목걸이야. 저는 소리치며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아가씨, 비켜주세요. 아니야. 저 목걸이는 제 거예요. 제가 매일 차고 다녔다고요. 원장 선생님이 달려와 제 입을 막았습니다. 지수야, 조용히 해. 무슨 짓이야? 선생님, 저 목걸이 제 거예요. 미란이가 훔쳐간 거예요. 뭐라는 거야? 미란이가 목걸이를 하고 있었잖아. 아니에요. 저, 최 회장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입니까? 죄송합니다, 회장님. 같은 방을 쓰는 아이인데 질투하는 것 같습니다. 진정시키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님은 미란이를 데리고 차에 탔습니다. 아빠, 고아원 친구들한테 작별 인사하고 싶어요. 차창 너머로 미란이가 제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승리한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원장 선생님이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지수야, 선생님, 정말 제 목걸이였어요. 닥쳐.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다시는 그 얘기 꺼내지 마. 내가 뭘 봤든 뭘 알든 입 다물어. 하지만 최 회장님이 고아원에 10억을 기부하셨어. 10억? 너 하나 때문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굶을 수는 없어. 그날 밤 저는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제 인생이 송두리째 도둑 맞았습니다. 그 후 20년 저는 지옥을 살았습니다. 미란이는 성진그룹의 외동딸로 화려하게 성장했습니다. 명문 대학을 나오고 유학을 가고 회사 임원이 됐습니다. 저는요, 겨우 지방대를 졸업하고 빚을 갚기 위해 알바를 전전하다가 성진그룹 공채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배치받은 부서가 박미란 이사의 비서실이었습니다. 어머, 지수야. 정말 오랜만이다. 20년 만에 만난 미란이는 제게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반가워. 앞으로 잘 부탁해. 그녀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넌 평생 내 밑에서 기어야 해. 그날부터 제 굴욕의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지수 씨, 커피. 지수 씨, 이 서류 다시. 지수 씨, 내 구두 끈 좀 묶어줘.
내일 받아서 손 못 쓰겠어. 사람들 앞에서 저를 무릎 꿇게 하는 것이 그녀의 취미였습니다. 미란 사장님 진짜 대단하세요. 고아원 출신 친구도 챙기시고. 뭐려? 지수는 제 소중한 친구인걸요. 친구. 그녀는 저를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수야, 넌 내 과거를 아는 유일한 증인이야. 그러니까 평생 내 곁에서 죽은 듯이 살아. 그게 내 팔자야. 입 벌리는 순간 넌 끝이야.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기다려. 언젠가는. 하지만 그녀의 악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앞 카페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준호. 협력업체 직원이었는데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수 씨, 항상 열심히 일하시네요. 존경스러워요. 아니에요. 그냥 살려고 하는 거죠. 언젠가 여유 생기면 식사 한번 하실래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3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 제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몇 달간 조심스럽게 만났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행복했습니다. 이제 나도 평범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 하지만 지수야, 요즘 남자 생겼어? 어느 날 미란이가 물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거짓말. 표정에 다 써 있어. 누군데? 정말 아니에요, 사장님. 그래, 그럼 됐어.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한 달 후, 준호가 저를 불렀습니다. 지수 씨, 할 말이 있어요. 응, 뭔데? 저, 박미란 사장님이랑 결혼하기로 했어요.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뭐라고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 회사가 부도 직전이에요. 박 사장님이 투자해 주신대요. 5억을 돈 때문에 나를 버리는 거예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떠났습니다. 저는 그날 밤 소주 한 병을 마시며 울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을 때 미란이가 말했습니다. 지수야, 들었어? 나 결혼해. 준호 씨랑. 네. 축하 안 해줘? 아, 맞다. 너 준호 씨 좋아했지? 미안, 몰랐어. 그녀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지수야, 있잖아. 내가 준호 씨 만나는 거 봤을 때부터 알았어. 아, 저 사람 괜찮네 하고. 그래서 뺏어온 거야. 원래 내가 원하는 건 다 가져야 직성이 풀리거든. 왜요? 왜 이러세요? 왜? 재미있으니까.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게 재미있어.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여자를 무너뜨리겠어. 반드시. 그 후 5년. 저는 낮에는 완벽한 비서였고 밤에는 집요한 탐정이었습니다. 미란이의 모든 것을 조사했습니다. 통화 기록, 만나는 사람, 거래 내역.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회사 공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것을요. 매달 5천만 원씩 페이퍼 컴퍼니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거야. 이게 시작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미란이가 해외 출장을 간 사이 저는 그녀의 펜트하우스에 청소업체 직원으로 위장해 들어갔습니다. 금고가 어디 있지? 침실 옷장 뒤에서 찾았습니다. 비밀번호. 생일? 아니야. 성진그룹 창립일? 아니야. 10번째 시도. 0-3-2-4.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와 통장이 있었습니다. 이건 고아원 원장 앞으로 된 통장. 30년 전부터 매달 3천만 원씩 송금된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 유전자 검사 결과지 조작 의뢰서. 손이 떨렸습니다. 역시 조작이었어. 저는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고 USB에 복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최 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민 변호사, 회장님이 소개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최 회장님의 유언 집행인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모은 증거를 모두 보여줬습니다. 은행 금고에서 찾은 자료까지 포함해서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횡령, 사기, 문서 위조, 배임. 실형 10년은 나옵니다. 공개 타이밍을 잡고 싶어요. 최대한 확실하게. 다음 달 성진그룹 50주년 기념식이 있습니다. 박미란 씨가 차기 회장 승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완벽하네요. 그리고 그 무렵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수 씨, 만나서 할 말이 있어요. 카페에서 만난 준호는 초췌했습니다. 지수 씨, 미란이랑 결혼한 거 최악의 선택이었어요. 그 사람,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당신을 괴롭히려고 저를 이용한 거였어요. 이제 알았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저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 저는 이미 끝났어요. 당신이 돈을 선택한 순간. 지수 씨, 그리고 곧 모든 게 끝날 거예요. 그때 당신도 알게 될 거예요. 미란이가 누구인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성진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대연회장에는 재계 인사 500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민 변호사 덕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뒤쪽 좌석에 앉았습니다. 무대 위로 미란이가 올라갔습니다. 새하얀 드레스, 완벽한 메이크업, 자신감 넘치는 미소.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50년 전 작은 무역회사로 시작하신 성진그룹을 이제 제가 이어받아. 그때 메인 스크린이 깜빡였습니다. 저게 뭐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미란이가 최 회장을 협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지분 이양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요. 미란아, 그러지 마라. 안 찍으면 요양원비 끊어버릴 거예요. 아버지 여기서 쫓겨나고 싶어요? 장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조작이야. 당장 꺼. 미란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이번엔 음성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원장님, 유전자 검사 조작 잘 됐죠? 걱정 마. 내가 아는 병원장한테 부탁했어. 완벽해. 30년 동안 매달 돈 보내드릴게요. 우리 비밀 지켜주세요. 당연하지. 너 덕분에 나도 잘 먹고 잘 살았어.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박 사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유전자 검사를 조작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당신은 최 회장의 친딸이 아니라는 건가요? 미란이는 창백한 얼굴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김지수가 아닙니다. 제 진짜 이름은 최지수입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30년 전 이 여자는 소망의 집 고아원에서 제 목에 걸려 있던 비치 목걸이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최 회장님의 딸 행세를 하며 30년을 살았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건 다 조작이라고 미란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꺼내 무대 위에 뿌렸습니다. 조작? 이게 조작인가요? 당신이 30년간 고아원 원장에게 송금한 통장, 유전자 검사 조작 의뢰서, 회사 공금 횡령 증거, 페이퍼 컴퍼니 설립 서류들이 무대 위로 흩날렸습니다. 그리고 이것, 저는 목에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비치 목걸이. 이 목걸이 기억나요? 당신이 30년 전 제 베개 밑에서 훔쳐간 거요. 최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돌려주셨어요. 진짜 주인에게 돌아가야 한다면서요. 미란이의 얼굴이 재처럼 변했습니다. 그때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박미란 씨 사기, 횡령, 문서 위조,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안 돼. 안 돼. 미란이는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지수야, 제발. 우리 같이 자랐잖아. 친구잖아. 저는 차갑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친구? 당신은 한 번도 제 친구였던 적 없어요. 당신은 제 인생을 갉아먹는 기생충이었을 뿐이에요. 지수야, 제발. 한 번만. 30년이에요, 미란 씨. 당신이 재벌가 공주로 호의호식할 동안 저는 당신 밑에서 개처럼 살았어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경찰이 그녀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녀의 비명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증거가 확실했으니까요. 박미란에게는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준호는 공범으로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고아원 원장은 징역 8년. 저는 정식으로 유전자 검사를 받았고 최 회장의 친딸로 확인됐습니다. 호적도 정정됐습니다. 이제 저는 최지수였습니다. 하지만 지수 양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당신을 차기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민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거절할게요. 네. 저는 회장 자리에 관심 없어요. 전문 경영인을 모셔주세요. 하지만 저는 제 꿈을 이루고 싶어요. 6개월 후 서울 외곽의 작은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희망의 도서관. 최지수 재단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이 도서관은 여러분 모두를 위한 곳이에요. 개관식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출신이 어디든, 부모가 누구든,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누구나 이곳에서 꿈을 키울 수 있어요.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목에 걸린 비치 목걸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이제야 제 이름을 찾았어요. 1년 후, 저는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미란이가 앉았습니다. 수감복을 입은 그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왜 왔어? 쉰 목소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요. 뭔데? 언니, 한 번이라도 미안했어요? 진심으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매일, 네, 매일 미안했어.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어. 미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 목걸이를 훔쳤을 때 너무 무서웠어. 들킬까봐. 그래서 더 큰 거짓말로 덮었어. 그리고 또 덮고 또 덮고 결국 나 자신까지 속이게 됐어. 지수야, 나 한 번도 행복한 적 없었어. 매일 밤 악몽을 꿨어. 내가 나타나서 모든 걸 빼앗아가는 꿈. 그게 당신의 양심이었나 보네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지수야. 네. 용서는 못 봐라. 그냥 행복해. 내가 누려야 했던 그 30년. 이제라도 찾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도
거기서 진짜 자신을 찾길 바랄게요. 저는 난간에 기대어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비치 목걸이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지수 관장님, 아래에서 아이들이 불렀습니다. 이 책 재밌어요. 다른 것도 추천해 주세요. 금방 내려갈게요.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30년. 빼앗긴 30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의 시간은 온전히 제 것입니다. 목걸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제 괜찮아요. 제 이름도 찾았고 제 자리도 찾았어요. 석양이 도서관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